대표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에 비춰보면 윤석열은 어떤 존재입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총체적으로 예. 설명하면은 나름대로의 시대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저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예외예요.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예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보수층이 거기에 기대고 하면서 마치 보수적인 사람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후보로 나오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거예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수를 위장한 거지. 보수를 참칭했죠. 참칭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의 민주주의지. 자기 뜻대로의 민주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의 민주주의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때 선택이 어떻게 몰렸느냐 하면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때 다수 보수 세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기 문재인은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찍긴 찍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0.73% 포인트로 이기는데 그때 나는 아직도 기억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0.73% 포인트에 승복 안 할 거라고. 예. 예. 막 소동을 이럴 거라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즉각 승복하는 예.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민주당에는 그런 전통이 있죠. 민주당도 있고 뭐 이쪽도 예. 그동안 그런데 그걸 그 뒤에 다시 이 사람이 최근에 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니까 참 희한한데 그런데 또 연설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선거 유세를 잘했습니다. 윤석열이요. 선거 유세를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게 3월 9일 이기고 당선인 신분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예. 급살 맞는다고 그랬죠. 원래는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나는 거기까지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이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의 중심이니까 거기 있는 건 좋다. 그런데 거기 찾아보니까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갑자기 국방부를 찍어가지고 2달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산의 장군들 책 뒷부분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김용현 예. 씨가 그걸 주도를 했거든.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이게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서 근무한 분들이 누가 아들한테 정권 물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들들이 형무소 갔죠.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인데 그걸 딱 크게다 꽂혀가지고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나가.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건데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나는 백악관 들어가기 싫다. 나는 펜타곤으로 옮길 테니까 펜타곤 2달 안으로 나가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건 정신병자죠. 이 보수 진영에서 박수를 친 거예요. 막아야 될 보수 세력이 이 행동 자체가 반보수적이거든. 예. 반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예.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어떤 미풍양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보수 아닙니까? 보수는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다 골고루 고려해서 조금씩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속도 차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개혁이 아니고 개선이죠. 보수는 지키면서 고치는 거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2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일보 광고 냈습니다. 네? 예. 예전에 그 석유 팜프렛 돌린 거. 막 그런 식으로. 예. 저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또 언론에서 안 쓰니까. 예.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박수를. 우리 언론 중에서 특히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몰락에 책임이 있습니다. 50% 책임져야 됩니다. 50%. 이걸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 패턴이 계속되는데 물론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또 그 스테이트 비지트를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할 때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기자들도 와가지고 예. 저한테 일본 여기 특파원 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조 대표님은 자랑스러우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노는 사람이다. 예. 큰 데서 잘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방식. 그 방식이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를 세우는 방식. 그다음에 완전히 저는 절망한 게 의료 대란입니다. 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정책. 그거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의료계와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든지 뭐 OECD 통계 유리한 것만 떼가지고 그다음에 의료계와 합의했다는 거 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밀어붙이는 게 총선 직전에 그랬잖아요. 예. 그 한때 올라갔습니다. 지지율 올라갔어요. 2월 달쯤 올라갔었죠. 이때도 보수 언론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박수를 쳤다고요. 보수 언론이. 그러다가 3월 한 달 전에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이거는 제가 여론조사를 딱 읽으니까 이거는 총선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의사들이 이탈하는 거라. 그래서 결국 그게 총선 참패를 부른 제1원인입니다. 예. 그때 의사들이 다 그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심지어 부산 해운대 그 의사들 많이 사는 지역에 출마한 주진우도 또 떨어진다는 얘기 있고 그랬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몰락을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이미 지옥문을 열었다. 왜냐하면은 이 의료 대란으로 해서 지금 초과 사망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초과 사망자가 한 달에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럼 1년이면 10,000명입니다. 안 죽어도 안 돌아가셔도 그렇죠. 될 분이 지금 10,000명 수술 정도. 제대로 못 받고 예, 예? 예. 그 유명한 의사들 제대로 못 만나고 예. 해가지고 일어난 사고인데 그 예. 누가 이제 집계가 될 거라고요. 집계가. 그런데도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도 계속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 계엄이라는 비상계엄 길로. 예. 선포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보수적 가치에 대한 배신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냥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후보로 옹립한 건가요? 대통령 자리는 예. 어떤 면에서는 거의 다 시대적 산물인 면이 있어요. 예, 시대적 예, 산물입니다. 예.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종북적인 정책에 대한 이 보수 세력의 불만, 탈출구로서 발견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뭐 판단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특히 보수 지식인은 내 과거 한국 지식인들이 뭐 모든 지식인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지식인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가 좀 힘들어요. 쉽지 않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예. 그렇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반대로 돌면은 그건 과거에 늘 뭐 했나?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무슨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계속 말도 안 있는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근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사실을 우선시하니까 사실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윤석열 비판자가 된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조 대표님은 보수의 이기를 지키는데 윤석열이 보수 아닌 사람이 와서 다 말아먹고 있어서 비판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하문경 씨라고 왜 저 80년대 미문화원 사건 잘합니다. 했다가 이제 저 한동훈 대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마포 지부장도 맡았는데 어제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윤석열에 대한 실망.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이 크고 배포가 있는 사나이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서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잘못 봤다.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늘 사나이답게 혹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해서 조 대표님이 파악하고 있는 실체는 어떻습니까? 요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그리고 예. 본인이 계엄 이유로 삼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뭐 국회가 너무나 자신을 괴롭힌다. 예, 그러니까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제는 확신이 됐더라고요. 예, 뭐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유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포고령이나 체포령에 나타나 있는 게 이게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예.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갔다고요. 예, 예. 이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4일인가 앞두고 있었죠.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엄이란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예. 번째는 포고령에 보면은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48시간 집어넣어라. 예,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그랬다고요. 예, 전공이 의사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한동훈과 의사 예, 그러니까 의료 대란으로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났다고 본다면은 예, 진짜 이유는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예, 양상훈 주필이 예, 그런 프레임으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게 진짜가 아닌가. 나머지는 다 포장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스로도 공적인 명분을 건 게 이제 부정선거하고 말은 안 되지만 그다음에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사실은 사적 동기 김건희 그 특검법을 막기 위한 거 그다음에 그 전공의 의사들에 대한 억하심정 이걸로 계엄을 선포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랑 앞에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구급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구급 공무원도 그렇게는 행정 안 씁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이 예. 계엄 선포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 또는 망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망상적 계엄, 감정적 계엄, 발작적 계엄. 그런데 집행 과정을 보면은 예, 이건 완전히 병정놀이, 예? 예, 예, 병정놀이 같은. 예. 그러다 허무하게 끝나고는 예. 뭐 그런 거죠. 윤석열의 공이 있다면, 뭐 역설적인 공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군대에도 격이 있고, 뭐, 장관에게도 격이 있는데, 그걸 무참하게 허물어뜨린 그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공이 아니지. 그 과죠, 과. 그런데 제일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예. 국군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맞는 악연이에요. 우리나라 국군은 20세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맞먹을 정도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인류 군대가 됐어요. 인류 군대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군 수뇌부가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때 보여준 명령이 안 통하고 예.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워낙 말도 아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령관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예.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명령이 안 통하는 군대는 그게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원인은 명령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하니까 소극적 저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한 겁니다. 항명. 그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군대가 직업군대 또는
민주적 군대가 됐다는 건 증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군대 자체로 군대 보면 자체로 보면은 이게 오합지졸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의료제도가 세계 인류가 되었고 군대 조직이 세계 인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국가가 지탱할 때 두 개의 조직이 있다면 의료 시스템하고 군대 아니겠어요? 예. 사람 생명을 지키는데. 건강을 지키고 안위를 지켜주는. 그렇죠. 그 두 개를 한 사람이 부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진보 쪽의 논객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적을 지금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부터가 군대하고 참 안 맞습니다. 지금 안 맞죠.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대한민국 군대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지휘부가 쪼개져 버렸어요. 예. 기강도 없어지고 뭐 기강이라는 건 그때 나왔던 계엄군들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장교들이나 장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승진 지상주의가 그냥 여실히 노출돼 버렸고. 저는 이렇게 된 큰 원인이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일해야 될 대통령이 그 용산이라는 볼품없는 곳에 가서 노출된 데서 두서없이 일하다가 자멸한 거예요. 왜 두서가 없느냐 하면은 출퇴근하잖아요. 대통령이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걸 자랑했잖아요. 군 도순권자가 출퇴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관저가 흉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경호실은 없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렇게 출근은 안 씁니다. 안 합니다. 예. 그래도 그걸로 끝났어요. 국방부가 옆에 합참으로 갔고 합참이 또 남태령으로 간다고 그러고. 한 칸씩 밀어낸 거죠. 그리고 밀려난 외교부 장관은 아마 비서실장 공간으로 옮겼을 거라고. 예, 예. 거기서 또 옮겼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휘부를 찢어버렸어요. 예. 국가 지휘부를 찢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말로는 각국의 정부기관들이 지금 청와대자에다가 도청장치 엄청 심었다던데요. 그건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고 그럼 잘 됐지. 가서 보안검사하면 나오는데. 그 심었어도 다 뽑을 수 있나요? 몰라야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려고 하는 사람이 예.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갔느냐. 거기 문재인 정부 때 뭐 간첩들이 심어놨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을 옮기고 거기가 일반적인 공간이 된 사이에 뭐 와서 많이 심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야 뭐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머리맡이 안정돼요. 사람이 잠들 때 머리맡에 뭐 물건 같은 거 놓으면 꿈자리 사납잖아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얼마나 청와대가 좋은 자리입니까? 천하제일복지라고 그 조선시대에 쓴 글도 있잖아요. 예. 이거 아세요? 용산 대통령실 이름 안 지어준 거 알아요? 누가요? 이름이 없잖아요. 용산 예, 대통령실 없죠. 이름 없잖아요. 예, 없죠. 예. 아니,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름이 없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부모가 이름 안 지어주면은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거? 그런 거 걱정을 해야 될 시간에 뭐 술만 먹고 지금 앞으로의 윤석열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어떤 분이 왔다 가시는데 살아생전에는 햇빛 아래 못 나올 거라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이미 뭐 결론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인용될 거고. 내란 사범.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거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법정에서는 아무리 다퉈봐도 법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헌재 출석해가지고 발언하는 거, 뭐 또는 메시지 내는 걸 통해서 장외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속시켜가지고 예. 이번 선거 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하여 자신의 법적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 대표님이 지금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는, 자기 강변을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일부지만 그 지지층을 더 확실히 다지고 대선에서 그걸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 선전선동은 원래가 좌파가 잘하는 거예요. 예, 예. 좌파는 개혁투쟁론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므로 선전선동은 예. 그 뭐 사실을 떠나서 하는 게 그 본업인데 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선동 그건 좌파가 했는데 이상하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보수 쪽에서 이런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갔다든지 뭐 누굽니까 또 박원순 씨 아들 박주신이가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병역 기피했다든지 예, 예, 예. 그러다가 부정선거 음모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트럼프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바람에 어느덧 보수가 선동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일부의 보수인데. 예, 예. 그런데도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극우가 보수를 끌고 가는 거죠. 소수였어요. 예. 그래서 극우라는 표현도 좋지 않아요. 극우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우는 정직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순수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건 극우 자격이 없어요. 극우 이런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고 음모론도 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케네디 대통령 암살 범인이 오스왈드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주장하려면은 뭐 탄도도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예. 그걸 설명해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국민학교 정도의 지력만 있으면 안 속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가지고 그러나 지난 총선 때 거의 다 해결됐다고. 그 다 떨어졌죠. 왜냐하면 민경욱이도 떨어지고. 그러고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넣었거든. 예. 원래 수개표입니다 이게.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넣었다고. 더 넣었는데 2,800만 표 개표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어요. 완벽하다는 게. 대단한 과학입니다. 완벽하다는 게 증명되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 투개표 시스템.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이미 정리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예.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보수라는 사람의 반이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국민 전체로 치면 한 30%예요. 그러면 30% 내가 인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1,000만 명 됩니다. 예. 이 1,000만 명을 일종의 정신적 장애자로 만드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예.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겠어요. 어떤 모임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끼이면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조직을 파괴합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보면은 뭐 장군도 있고 사성 예, 장군도 있고 멀쩡한 교수도 사람 있고 많습니다. 뭐 예. 대사 출신도 있고 예? 검사장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교거든요. 음모론이라는 게 거기에 주술 광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국의 보수가 이런 그 음모론, 광신적 음모론의 포로가 됐는지, 그리고 이거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건 이번에 이 사태는 완전히 윤석열 한 사람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참패해놓고 그걸 어디 다른 거 돌파구를 찾다가 보니까 4월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게 중독된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결합이 되면서 성인 인구의 30%가 이전 황당한 음모론에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을 뭡니까 이거 타락시키는 겁니까? 예. 이 이상 큰 문제가 있을까요? 이 이상.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 당면한 문제가 나는 이 문제는 좌우를 떠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구나 젊은 층이 많이 넘어갔다고. 예. 그래서 요새 젊은 층이 원래 중도아이면은 좌파 쪽이 많았는데 이번에 구속된 법원 난동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 20대, 30대가 예.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제일교회 그 전 목사가 좀 조종했다는 또는 뭐 신천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는 계엄 그 자체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예. 정신적 바이러스가 퍼져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사태입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걱정되는데 그 세 번째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독일의 그 AfD 같은 극우 정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주동자는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윤상현 같은 사람이 하고 그래서 한 10% 정도 득표해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 받고 맨 오른쪽에서 엉뚱한 얘기 계속 해대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이 번영의 판을 깨려고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유럽의 극우 정당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더 유럽의 위험합니까? 극우 정당은 주로 예. 이민 문제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주장하는 수준이 전면적인 체제 부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보여주는 주권 행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도의 그러니까 주권 행사로서 정권을 바꾼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정권 바꾸려면은 뭐 전쟁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이렇게 됐잖아요. 예.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하니까 선거야말로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는 반역이라고 봅니다. 예. 공정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부정선거였다라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저 국회는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반역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계엄의 동기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거는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예. 예. 그래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겠네요. 그러고 이런 유튜브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걸 올리는 걸 못 올리게 해야 돼요. 그 전례가 있어요. 예. 2020년 그때 선거 때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잖아요. 했다가 그 유튜브에 얘기해서 유튜브에서 다 삭제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유튜브에 회사에 욕을 해야 돼요. 왜냐? 이건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법원 이번 난입이나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이나 똑같은 사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잖아요. 이건 언론 자유가 아니지. 언론 자유로 보호할 게 아니지. 다시 조금 돌아가면 왜 윤석열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또 한 번의 반역을 행했고 그런 부정선거론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 유튜브에도 항의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윤석열 사람 같은 사람이 왜 나오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내는 구조, 보수 정당, 보수 언론,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가는 이번에 김민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수 엘리트. 이 3자 연합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돈을 치면 수백 수천조의 아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피해를 입혔다. 결국 보수라는 이름을 단 세력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거짓말에 잘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 승리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예. 크게 보면 말이죠. 예. 보수의 문제는 반대로 진보의 문제다. 좌파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진보란 말 잘 안 써요. 예. 좌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특히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반발심이 윤석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극과 극이 이제 대결하는 셈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주 과격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너무나 아주 집요하게 탄핵 중독 걸리듯이 해가지고 몰아붙였다는 설명을 하는데 난 그런 설명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설명은 동의하지 않고 그건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 사태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코너로 몬 것은 그것은 국회의 기능 안에서 한 거라고.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초법적으로 한 거라고. 법. 그러니까 이게 비례관계가 안 맞아요. 예. 다만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하나의 자극제가 된 건 사실이지. 그게 넘어간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러나 그런 원인 제공한 이재명 그리고 더 뿌리가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사정이 심했다. 아주 대북 정책을 잘못하고 대북 정책.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아니 수도권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 공군기가 수도권에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들 같은 김정은을 옆에 두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김정은은 마치 민족의 지도자다 하는 연설도 하고 2018년 9월 이런 걸 보면서 가졌던 울분으로 윤석열이라는 보수적 품성이 아주 약한 사람을 후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보수의 문제로만 딱 국한시키면 전체가 안 보인다고요. 그 말씀은 사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그 진행된 그 보수 인사들에 대한 사정보다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더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래, 뭐 보수는 항상 방공 안 보니까. 예. 또 승리 이데올로기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요? 내지는 영남 패권주의적인 정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쪽 보수, 저쪽 보수, 뭐 거짓말하는 보수, 뭐 합리적으로 보려는 보수, 여러 보수가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조 대표님은 그 대북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그 영남 패권주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8명 국회의원 중에 아마 60명이 예. 경상도 출신일 거예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68명인 경상도 거, 예. 후보 등록하면 누구라도 예. 당선될 수 있는 구조고 그건 뭐 민주당의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민주당과 달리 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자리 잡지 힘을 못 쓰고 있죠. 못한 점에서 선택을 못 받고 있고. 못한 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토호 웰빙당 영남 토호당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공무원 같은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래가 없는 그쪽 블록에서 왕장으로 도는 헤어나지 것만. 못하고 예. 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인데 조금 더 이걸 근본적으로 성찰한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 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이고 의존적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보수 세력이 앞장서 가지고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짜 보수거든요. 보수는 예, 시련은 떠나서 어쨌든 보수는 자주국방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죠. 제대로 나오긴 나와도 힘있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핵 개발한다고 경제 제재 당할 나라가 아닌데 한국을 경제 제재하는 나라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런 자신감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를 사실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보수는 보수 가치의 50%가 날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작은 정치 사소한데 정신을 쏟게 되는 거예요. 예. 큰 걸 놓쳐버리니까. 보수의 미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수는 멋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도가 있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도 유능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톨레랑스가 있어야죠. 가장 큰 오점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죠. 한국을 발전시킨 주력 세력이 보수였잖아요. 유능했으니까. 그런데 유능한데 따른 다소 부작용은 있었지. 그러나 예. 유능이란 걸로 그걸 덮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 그겁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미동맹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이에요. 한미동맹이 좋은 점이 70이고 나쁜 점이 30%라면 그 30%가 한국 사람들 특히 엘리트의 정신을 예.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거든.